안녕하십니까. 예, 시험들 보시고 시험 보고 첫 번째네요. 10주차 관광학개론 10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오전에 여러분 지금 재학생 관광학과 국제관광경영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상담을 하러 왔었어요. 네, 이번 학기 얼굴을 못 본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거냐, 너 휴학했냐 그랬더니 휴학한 게 아니고 복수 전공 때문에 복수 전공하는 학과의 수업을 듣느라고 이번 학기는 전공 수업을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과를 복수 전공하냐고 물어봤더니 1호 일문학과를 복수 전공한답니다. 그때부터 난감했죠. 1호 일문학을 복수 전공하는데 이제 한 과목 정도만 나오면 끝난다고 그래서, 이번 학기하고 다음 학기 한 과목 정도만 나오면 끝난다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1학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좀 넓게 갖자 하는 얘기죠.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의 일본은 많은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기를 망해가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전자제품은 소니, SONY, 소니 일제가 최고였어요. 전 세계 1등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사라졌고요. 지금 일본은 자동차도 1등이었으나 자동차도 굉장히 잘 만들었으나 지금은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나라는 아니죠. 근데 일본어를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신문 기사를 읽으라는 얘기는 관광 관련 신문 기사 1학년들이라 잘 시험을 채점을 해보니까 많이들 안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선배들은 얘기를, 졸업생들도 그렇고 교수님 그 신문 기사 문제가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요. 왜 도움됐냐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다고 그러죠. 예, 관광 관련 쪼잔한 신문 기사 문제를 맞추라고 그 신문 기사를 읽으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제가 경제학이나 무슨 범죄학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광학으로 한정을 하는 건데, 제 의도는 그걸 빌미로 해서 더 큰 세계를 좀 보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대에는 단순히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만 갖고 사는 시대는 매번 얘기하지만 이젠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역발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일본은 뭘 해서 먹고 살까? 일본의 관광산업은, 제가 생각할 때 일본의 관광산업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스러움을 유지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초가집이라는 거를 민속촌이나 민속마을에 가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워요. 그게 사라진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을 핑계로 삼아서 주택 개량 사업을 했죠.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짓고 보록구라고 그러죠. 보록구, 벽돌보다 약한 거, 회색으로 된 거, 시멘트 벽돌이죠. 그 집으로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골에 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스러움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일본은 주로 목조 주택들이거든요. 시골에 가면 여전히 그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쉽게 갈 수가 있죠.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그래서 많은 서양 사람들도 그런 쪽에 일본의 전통
모습에 흥미를 느끼고 많이 관광을 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가는 이유는 일단 가깝죠. 그러니까 편리하죠. 멀리 안 가도 되니까. 1시간, 1시간 반만 비행기 타면 어디든지 다 가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단 한 가지 위험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한일 관계,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즉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광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 그러나 항상 위협 요인, 즉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일 관계의 그 앙금이 그 사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방향 제시도 하고 서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세상을 넓게 보는 걸 해라.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대학 수업만 갖고 여러분이 살아갈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건 오산이다. 그러고 했고, 그 다음에 복수전공, 부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가 동의대학교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전공을 같이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오늘부터 나가는 관광과 사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문학적 백그라운드를 요구를 해요. 관광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도 4학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문관광 세미나라는 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래서 관광으로 가서 관광만 한다든가 호텔로 가서 호텔만 한다든가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능하다면 지도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복수 전공 같은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5장을 나갈 겁니다. 5장을 나가고 뒤에서 다시 4장으로 가고 갈등을 했어요. 지금 이 동영상 강의도 하고 또 일반 강의도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이 돼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 따로따로 할까 하다 그냥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요. 관광사회학의 개요. 그래서 첫 번째 관광사회학의 의의가 있죠. 다른 건 다 읽어보시고 셋째 줄에 사회학이 뭔데, 사회학은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과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현상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회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니까 관광사학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넷째 줄에 있죠. 코헨이라는 사람, 에릭 코헨이죠. 관광사회학의 대가예요. 대가. 관광사회학 하면 코헨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코헨은 관광사회학에 관한 연구 영역을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가 관광객. 중간시험에서도 출제를 했지만 관광은 베르나크의 이론은 주체, 객체, 매체. 관광의 주체는 관광객이다. 관광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 관광객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광객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고 어떤 데 돈을 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왜 그걸 원할까, 그런 것까지 연구하는 게 관광객이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상호작용. 지역 주민하고 관광객하고 상호 어떤 작용을 할까? 교수님, 관광은 노는 거니까 관광객은 놀러 가는 거고 지역 주민은 그 사람 관광객을 상대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봅시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host and guest relationship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호스트, 주인과 손님 간의 상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예를 든다면 서울에 가면 북촌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요. 삼청동 그쪽에 가면 거기에는 현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관광객이 가요.
그러면 원하든 원치 않든 관광객과 지역 주민하고는 맞닥뜨리게 되지요.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몇 년 전에 서울 경기권을 국제관광경영학과에서 전학년 답사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일정 중에는 하루 정도 롯데월드에서, 잠실 롯데월드에서 자유시간을 갖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에 단체로 들어가서 각자 놀다가 끝나고 모이는 거, 그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 중에 하나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근데 북촌 한옥마을은 관광객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지금도.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관광객들이 밖에서 야 일로 와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 지역 주민이 낮잠이라도 자려면 시끄러워서 낮잠도 못 자죠. 또 불쑥불쑥 문 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배치했죠. 주로 방위였어요. 동사무소 방위들을 배치를 하면서 거기다가 조용히 합시다. 지역 주민에게 폐가 되지 않게 그 피켓들을 하고 서 있고요. 저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희는 전학년 답사 같은 경우는 전임 교수가 모두 함께 합니다.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고 교수들도 다 같이 가죠. 교수님들이 또 사전에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찰이 생기죠. 근데 그거는 곳곳에서 그런 지역 주민과의 마찰은 많이 일어나요. 또 안동 하회마을도 그렇거든요. 안동 하회마을도 가면 하회탈 하회탈의 원류죠. 6.25 때나 임진왜란 때나 가장 전쟁의 피해를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일본 놈들,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한양으로 올라갔는데 길에서 벗어나 있는 동네예요. 또 6.25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쟁의 포화를 피해갔던 지역이죠. 근데 거기도 가면 많은 관광객들이 문을 쑥 열고 들어가요. 거기는 전반적으로 양반 마을이긴 하나 지금은 거주 주민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름에 그냥 삼배, 아무것도 아니고 삼배만 입고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지금 신문기사에서 본 거예요. 여름에 우리가 갔을 때 초여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청마루에 앉아서 그냥 밥 먹고 있는데 문 쑥 열고 들어와서 사진 찍고 막 그래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집에서 편한 목장으로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몹시 안 좋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죠. 감천문화마을이요. 그죠? 또 흰여울 마을이요. 흰여울 마을 같은 경우는 그 변호인인가요? 그 영화 찍은 촬영지로 소개된 다음부터 확 떴죠. 시에서 단장도 하고요. 또 민가를 시에서 빌려서 관광 안내소도 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 커피 먹고 아무데나 버리고 가고 그런 거예요. 골목이고 집들 바로 이렇게 보이죠. 남의 집 들여다보고 사진 찍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동남아 여행을 하면 동남아 지역들은 중국도 일부 지역 그렇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집에서 식사를 안 하고 길거리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죠. 조그만 야트막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옆에 관광버스가 지나가면서 막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악의가 있어서 찍은 건 아니죠. 근데 찍히는 사람들은 난감하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한 거. 관광객과 외지에서 온 관광객과 그곳에 사는 주민과의 관계, 원주민들하고의 관계,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또 이제 관광 시스템. 관광은
체계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제일 쉽게 베르네커가 얘기한 건 3체계론이에요. 3체계론. 주체, 객체, 연결해주는 매체. 근데 최근에 본 거는 8체계론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자라는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금 속어로 말하면 쪽팔려 하죠.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체계론은 나온다면은, 야, 거기에 법이 있잖아. 주체, 객체, 매체, 법, 뭐 이렇게 해갖고 3체계론 4체계론 만들고요. 또, 야, 거기에는 저기 인터넷이란 정보도 있잖아. 5체계론, 10체계론까지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인 것만 먼저 알면 좋아요. 기본적인 거, 주체, 객체, 매체. 근데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관광 시스템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죠. 뭐 컴퓨터 시스템, 뭐 인터넷 시스템, 그런 그 시스템이 아니라 영어로 하이어라키, 구조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사회학이 하는 영역이고, 관광이 미치는 사회의 문화적 효과, 사회의 문화적으로 효과, 관광이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나? 또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미치겠죠. 사회적으로는 관광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면 서비스업이 증가를 해요. 아무래도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많아지고요. 근데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아지죠. 대개 식당이나 그런 데서 서빙하는 거는 그 후진국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여자들의 일자리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여자들이 일자리가 많아진다, 확대 해석을 하면 여자들이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가 돈 벌고 여자는 일을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는 여자도 일을 하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동등한 거죠. 서로 간에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국가로 되면서는, 관광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여성의 권위가 신장된다고 그러죠. 그런 영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문화적 효과, 아무래도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요. 미국 유학생일 때 이제 개강하고 복도에서 저쪽에서 교수님이 오세요. 나도 모르게 하이 프로페서 하고 인사를 하죠. 저쪽에 있는 교수가 무지 당황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스템은 위아래가 없어요. I예요. 뭐 존댓말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하이 하면 끝이에요. 하이. 예, 그럼 저쪽에서 눈 마주치면 또 하이 하고. 또 우리는 교수님이 오시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야죠. 그런 거죠. 그럼 저쪽에서 당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나도 하이 하는 거죠. 그 사회에 물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지인이 많이 들어오면 그들의 문화가 우리 영역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다뤄요. 이 밖에도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네 가지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는 안 됐고, 날짜가 안 돼서 출석 정리를 못했고요. 아마 여러분이 8주까지인가요? 8주까지는 여러분의 그거로 보면, 그 핸드폰 어플로 보면 출석 체크를 다 했습니다. 리포트 제출자들은 다 출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기말에 할 건데요. 오늘은 리포트를 내겠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오늘이 10주차죠. 9주차는 시험이었고 10주차 관광개론의 리포트는 이겁니다. 관광 사회학에 관한 연구 영역을 관광객과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상호관계, 관광 시스템, 그리고 관광이 미치는 사회 문화적 효과, 이렇게 4개로 나눈 사람이 누구냐? 사람 이름이요. 2글자. 키역, 초성을 얘기해주면 키역, 히읗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지금 막 했죠.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이 리포트는 출석 확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시면 출석이 되는 거고, 안 내시면 결석이 되겠죠. 제 과목에서는 결석은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날짜 제대로 해서 내시고요. 뭐 도어 어쩌고 저쩌고 도어가 안 돼요 하는 거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자, 관광사회학의 성격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 봅시다. 여러분하고 시험을 봐보니까 여러분이 동영상을 제대로 안 들으시더라고요. 동영상에서 과제로, 출석 과제로 냈던 문제를 그대로 제 기억이 맞으면 2문제를 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틀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 강의의 문제이긴 하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대학을 다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성실하게 투자를 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그닥 좋을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성실한 대학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강의를 하고요. 제 강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듣고 시류 크게 보기, 미래를 보는 것을 위주로 해서 특히 1학년 과목은 그런 강의를 합니다. 어차피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전공에 가면 호텔로 가시든 관광으로 가시든 2학년 때부터 모든 전공에서 다 중복돼서 배웁니다. 아마 지금 내용 중에 상당히 일정 부분은 또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보는 호텔 컨벤션 경영론이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호텔과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죠. 거기하고도 또 중복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관광은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게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1965년인가요? 미국의 오레곤 주가 어느 주에서 농학과 안에 한 과목이 개설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는 실제로 용은 30년, 4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학문의 깊이가 좀 얕죠. 굉장히 폭은 넓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리포트를 좀 제 시간에 내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채점도 다 했고 그거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관광사회학의 성격을 해야 됩니다. 관광사회학은 성격적으로 어떨까 보면 그냥 상식적인 얘기들인 것 같아. 그런데 조금은 체계적이죠. 여러분 교재 217페이지 관광사회학의 성격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첫째, 관광사회학은 경험적인 학문이다. empirical 학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밑에 줄 관찰과 추리에 기초하여 경험적으로 사회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쉽게 보면 공원에 갔는데 쓰레기가 많죠. 그러면 과거의 경험으로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 중간중간에 휴지통을 놓아주자. 그런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보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뉴욕 할렘가에다가 자동차를 주차를 했어요. 하나는 다 멀쩡한데 운전석의 유리창을 깨진 유리창을 끼워놓은 차하고요. 하나는 멀쩡한 차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갔더니 깨진 유리창을 가졌던 차는 타이어도 없어지고요. 자동차에 여러 가지 해가 갔죠. 반면에 멀쩡한 차는 안 건드렸어요. 뭐냐면 한 번 그렇게 엇나가면 계속해서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부산이니까 서면 1번 가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주말에는 차량 통행도 일방 통행하고 제한을 하기도 하죠. 길거리에 보면 아침에 가면 깨끗해요. 근데 오후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녁 대여섯 시쯤 되면 누군가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그냥 그 의자에다 놔뒀죠. 30분 지나면 그 일대는 온통 쓰레기통으로 돼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경험으로 볼 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사학은 굉장히 경험적인 학문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